이번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산 1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잡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뉴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광주 지산 1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잡음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니 입찰 공고문과 시공사 입찰 공고문과 입찰 지침에 나온 내용을 선정된 시공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입찰 지침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다시 선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광주광역시의 동구청에서도 이게 정상적인 시공사 선정이 아니니까 이거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선정을 해라 라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이거는 대의원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한 거니까 적법한 시공사 선정이다, 일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시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계속 규정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 언제 선정을 해야 된다, 또 선정하는 방법이나 입찰 공고 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뉴스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입찰에서 이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이제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로 인한 처리 지침에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고시 등이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법규 명령으로 해서 법 같은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전국에 있는 이제 정비사업 조합들이 거의 대부분 이 지침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입찰할 때 입찰 공고를 어떤 내용을 하게 돼 있고, 입찰하는 업체를 어떻게 일반 경쟁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고를 할 때 입찰선은 어떻게 봉인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제 조항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고 할 때 금품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가 또 금품 살포를 하거나 금향응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공사 선정,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선정 총회 결의 자체는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총회 다시 열어가지고 변경하면 되는 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라는 그 낙찰 처분 행위 자체도 시도지사가 취소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이 같은 경우는 뉴스에는 정확히 내용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금품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입찰 방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도지사가 낙찰자 선정을 취소를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취소 명령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그리고 시공사는 일정 기간 과징금도 물 수 있고, 일정 기간 낙찰 응찰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금품 향응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입찰 지침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낙찰 취소까지 되지 않겠지만 총회에서 알아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총회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낙찰된 업체에서는 보통은 입찰 보증금을 내요. 입찰 보증금 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몇십억씩 내게 되는데, 그 돈이 입찰에서 관련해가지고 조합이 잘못했을 때 시공사가 이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입찰 보증금을 내는 건데, 그 입찰 보증금이 현실적으로 낙찰이 되고 나면 선정된 업체는 그 업체가 낸 보증금은 보통은 거의 99% 대여금으로 바뀝니다. 조합들의 돈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대여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쓰고 나중에 갚는 형식이 되는 건데, 일단 쓰죠. 이거 낙찰에 이제 그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공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뒤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들, 조합장이나 기타 이사 대의원들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받거든요. 돈을 조합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 조합 집행부 개인 재산에 압류도 하고 반환 청구 소송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집행부들이 이미 선정된 거 광주시 동구청에서 고쳐라 그래도 우리 못 고치겠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그런데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닐게요. 이렇게 낙찰자를 취소해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돈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찰을 취소하고 시공사 변경한다고 한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고 연대보증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정확한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뭐 학자의 견해고 변호사들 견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자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시공자로 선정도 하고 그 대여금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다. 이 시공자가 잘못해가지고 시공사가 잘못해서 그 시공사 낙찰이 잘못됐다고 취소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쓴 것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응찰이 됐다는 전제 하에 돈을 쓴 거니까 책임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공사가 조합한테 우리는 당신들이 이제 우리를 시공자로 선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다 했다고 한다면 벌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거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익이라는 게 시공사 측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선정한 그 수지 계획서에서 이익일 뿐이고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제 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하면서 어떤 위험성 리스크라든가 경제 상황의 변동이라든가 물가 변동 같은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구가 제대로 받아질 가능성은 잘 없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청구가 들어온 사례 같은 경우도 거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제대로 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변경총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고 시공사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공사가 애초에 입찰 지침 내용을 제대로 거쳐가지고 다시 응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